네, 그러면 박준현 운영력과 함께 일단 오늘장의 특징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자님, 오늘 특징주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오늘 뭐 시장에 관심이 중국발 네.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기대감 때문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연일 강세인데요. 대표적인 종목 아모레퍼시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중국의 이 제로 코로나 이 완화에 대한 기대감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도 화장품주들 전반적으로 계속 강하네요. 네, 그렇죠. 뭐 지난주부터 강하게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지만은 이미 주가가 오래전부터 아마 11월 달부터 그 제로 코로나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화장품 관련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좀 반영이 좀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로 봐서는 중국의 코로나 정책 부분 자체는 분명한 거는 좀 완화적인 정책으로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워낙 국민들의 좀 반발이 좀 심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완전한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완화적인 정책적으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시장에서는 내년도 2월달, 3월달 정도 강하게 되면 전반적인 완화적인 정책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뭐 그렇다 전망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모레퍼시픽과 관련된 그 중국 소비 성장과 관련된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아모레퍼시픽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오늘도 주가가 6% 가까이 좀 상승을 했거든요. 일단 아모레퍼시픽 실적을 본다 한다면 중국 쪽에서 그런 어떤 코로나 정책, 강화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예사가 현재 지금 3분기까지 누적 중국 쪽에서만 적자가 약 360억 정도가 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실적이 좀 부진한 부분 자체가 중국발 코로나 정책 강화에 따라 가지고 중국의 내수 시장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아모레퍼시픽도 그 영향을 좀 받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 그 정책 자체가 좀 완화적으로 바뀐다 한다면 내년도에 올해 360억대 적자에서 내년도는 450억 정도의 흑자로 전환하지 않겠는가. 그렇다 전망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가지고 나온 이유 자체가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중국의 코로나 정책이 완화가 된다 한다 하더라도 과거처럼 그렇게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이미 중국의 한한령 이후에 중국의 로컬 화장품 회사들의 경쟁력이 상당히 올라오면서 국내 화장품 회사들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쪽이거든. 대표적으로 마지막까지 그래도 프리미엄급의 화장품 회사인 대표적인 LG생활건강이라든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그나마 유지가 좀 됐거든요. 중저가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이미 중국 쪽에서 많이 밀려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경쟁이 많이 취약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더 이상 중국 관련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회사의 성장할 수 있는 것 자체는 현재 실적이 좀 증가된 부분 자체는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쪽에서 부진한 부분 자체가 미국이라든가 일본 시장의 확대로 이어지면서 특히 미국 쪽에서 매출 성장이 좀 가파르게 전개되고 있는 쪽이거든요. 올해 보니까 미국 쪽의 매출액이 한 거의 29% 정도 작년 대비 증가했기 때문에 즉 과거에 어떤 중국 성장에서 벗어나서 현재 아모레퍼시픽이 실적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쪽은 물론 중국 자체가 이제 완화적인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내수 시장 자체 활복이 되면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좀 되겠지만 과거처럼 가파르게 성장이 전개되지 않는 쪽이고 일본이라든가 특히 미국 쪽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중국에 벗어나서 미국이라든가 일본 시장 확대 자체가 아모레퍼시픽의 실적 성장으로 전개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관련 또 종목들이 전반적인 강세를 좀 보였는데 일단 저는 이 종목을 좀 시작하면 일단은 밸류 부분인데 예사가 지금 올해 예상되는 주당 EPS가 4,000원입니다. 오늘 주가 올라간 걸 감안하면 PER 기준에서 35배 내지 36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상당히 비쌉니다. 현재 지금 시장 여건을 감안한다 한다면 대표적인 화장품 회사의 1등 기업인 LG생활건강이 지금 내연도 실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PER 20배거든요. 앞서 이제 아모레퍼시픽은 올해는 66배고 내연도에 이런 어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에 따른 그런 기대감 자체가 반영이 좀 되면서 실적이 턴어라운드로 진행이 좀 되겠지만은 내년 실적질 PER이 36배 되는 수준이라는 거죠. 상당히 높습니다. 많이 차이 나네요. 근데 요즘 시장 자체가 오늘 또 시장을 보고 느낀 것 자체가 전반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내년도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또 실적과 관련된 부분보다는 모멘텀 중심의 어떤 장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펀드메타 오늘 시장 자체가 특징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어느 정도 모멘텀이 지나게 되게 되면 펀드멘탈에 의해서 주가 자체가 다시 수렴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현재 아모레퍼시픽 주가 자체는 이미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과 관련된 정책 기대감 자체가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이 좀 된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주가가 지금 14만 원인데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12개월 목표 주가가 적게는 12만 원에서 15만 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모멘텀 자체는 괜찮지만은 따라가서 되는 주식은 아니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모레 퍼시픽뿐만이 아니라 오늘 대표적으로 가장 화장품 용기에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 화장품 용기 회사인 연우 같은 경우가 오늘 급등했다가 많이 밀려버렸거든요. 예. 근데 오늘 보니까 LG 생활건강이라든가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가들이 주식을 많이 샀습니다. 오늘 특징 자체가 기관 투자가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지금 움직이는 쪽에 모멘텀이 괜찮은 쪽에 LG 생활건강이라든가 아모레 퍼시픽에 집중을 하면서 다른 것들을 물량을 덜어냈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쪽에 코스피 쪽에 기관 투자가들 파는 종목들은 오늘 시장 상당히 흐름이 좀 안 좋았거든요. 요즘 시장 자체가 대체적으로 주도주가 있지 않는 상태에서 순환매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차원에서 중국발 소비 성장과 관련된 유독 코로나가 관련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관련 종목들은 추격 매수보다는 약간 어떤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좀 아모레 퍼시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강조가 되네요. 제로 코로나 정책 지금 횟수로 3년째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반발 시위도 요즘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봉쇄 정책 이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관련주들,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주가를 굉장히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화장품주들이 특히 그 중에서도 거의 선봉에 섰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난주부터 주가 강세가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가운데서도 대표주자가 이 아모레 퍼시픽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큰 종목 계속해서 주가가 내려왔다가 지난 10월 달에 저점 찍고 그 저점 대비 벌써 60% 정도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계속 갈 것이다라는 생각보다는 한 번쯤 조심해야 되겠다는 말씀도 같이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모레 퍼시픽 살펴드렸고요. 그럼 지금부터 진짜 쉬운